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늘 저희가 처리한 이 법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거예요.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된 법을 다시 개정을 11월 달 본회의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또 일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돼서 통과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남겨둔 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저는 부적절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논의하셔서 오늘 가능한 집어넣고, 이게 알면서라는 걸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 여당 의원님들한테 진짜 질의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딱 보면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게 딥페이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라는 고의성을 분명하게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불법 촬영 영상물인지 딱 보면 아십니까? 몰라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요. 누군가가 카톡으로 어떤 영상을 보내요. 우리 의원들도 누군가 카톡으로 영상 보내면은 자연스럽게 자동 다운로드 돼서 봅니다. 그럼 뭐 이게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 그런 영상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물이 왔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 영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집어넣어 줘야 불필요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여쭤보잖아요. 딥페이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할 겁니다. 못해요.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는 알면서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운받는 순간 소지라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자, 여기서도 알면서 김영민 의원님 방치할까요? 취지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답니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자, 보세요. 네. 우리가 보세요. 법도 지금 15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발의자의 의견을 그동안에 좀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발의자가 15년으로 종합적인 사정 고려해서 15년이 맞다라고 평가를 다시 했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도 15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자,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의원들 각자의 의견과 주장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뒤에 처리할 법이 너무 많아서 의사진행이 지연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20리를 가는 것이 목표인데 물리적으로 오늘은 10리밖에 못 가요. 20리를 가야 됩니다. 아니면 10리 가는 것도 포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5가지 쟁점을 다 심사하지 못했어요. 그걸 다시 심사를 해야 돼요. 시급하게. 그때 이 부분을 넣어서 다시 하자는데 오늘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안 되는 게 더 손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곧바로 다시 법안심사 소위해서 나머지 미해결한 부분도 다 해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걸 하자는데 그거를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15년이냐 20년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5년으로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시급한 문제지 15년으로 하냐 20년으로 하는 것은 덜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15년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회의 진행을 얘기하시지만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럼 이걸 하면 안 됩니까?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좀 주세요. 네, 곽기태 의원님. 예, 오늘만큼은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예. 그 김영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그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 빨리 처벌하는 그 형량을 올리자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일소위에서 쟁점이 돼서 논의를 했는데 통과된 것으로 올라왔으면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시킨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담 법관의 그 경력도 20년으로 일소위를 통과했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전체 회의에서도 일응은 통과를 시키고 정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질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일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그대로 일단은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법원 조직법 관련해 가지고는 더 중요한 쟁점들이 많고 과연 일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됐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클럭의 문제라든지 로클럭의 경력을 과연 5년 안에 다 포함시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전체 회의에서는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소위에서 올라온 안들을 일단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법원 조직법에서 지금 10년 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2011년도에 사개특위 여야가 동수로 구성된 사개특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사법부 개혁안 중에 유일하게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10년 경력자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간 거거든요. 법원의 엘리트와 또 법원의 관료주의화를 막고 경륜과 경험을 갖춘 법관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10년 경력자를 선발하기로 했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10년 경력자를 선발할 경우에 법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5년, 7년 단위로 이걸 잘라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로클럭 제도를 그럼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로클럭 제도 3년 동안 한 그 경력도 법조 경력에 포함시켜 주기로 해가지고 이게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5년 경력으로 가겠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클럭의 그 운영례를 보면 법관으로 선발되는 사람 중에 50% 이상이 로클럭 경력자예요. 로클럭 3년을 한 다음에 2년 정도를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하면 법관으로 임용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로클럭을 선발을 해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법관으로 갈 사람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되고 거기서 다시 대형 로펌에서 2년 정도를 근무를 하다가 법관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법원에서 하도 법조 인력의 수급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그럼 5년으로 줄이는 건 좋습니다만은 로클럭을 3년으로 지금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로클럭 경력을 법조 경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한 2년 정도 수준에서 하고 2년 정도 법원의 경험을 갖추고 그거보다 좀 더 긴 3년 정도를 변호사 경력을 갖추고 법관으로 들어와야 이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맞는 법원 운영이 되는 거지 5년 중에서 3년을 갖다가 법관으로서 유사한 경력을 갖추고 2년 정도만 뭐 서울 시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온다? 이건 조금 법조 일원화 취지하고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로클럭을 경력을 법조 경력에서 빼자. 그것이 어렵다면 한 2년 정도로만 하자. 그것이 법조 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의견과 장관님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